그 다음 남부 토스카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도 자체는 북부보다 낮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데요. 해안성 미풍이 남서쪽으로부터 불어와서 기온을 완화시켜줍니다. 유명한 것으로는요, 우리도 매우 잘 아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DOCG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진 않지만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DOCG가 있습니다. 남부 토스카나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 몬탈치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몬탈치노 지역의 경우는요, 바다가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가까워서 기후변화가 적고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덥고 건조합니다. 토양은 돌이 많고 척박한데요, 이런 환경 때문에 가장 농축되고 수명이 긴 산지오베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줄여서 BD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BDM은 이탈리아 와인에 있어서 가장 오랜 숙성 기간을 요하는 와인이거든요. 그것도 이런 농축되고 수명이 긴 산지오베제가 생산되는 것에 기인한 거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DOCG를 받은 와인입니다. 최초로 DOCG 등급을 받은 것은 3가지 와인인데요. BDM,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또 하나가 바롤로입니다.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의 클론들 중에 하나고요. BDM은 산지오베제만 100% 사용해서 만들어요. BDM이 숙성 기간이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급은 최소 오크 숙성 2년, 병 숙성 4개월을 포함해서요, 50개월 이상을 숙성시켜야 돼요. 포도를 수확한 해 기준으로는 포도를 수확한 해에서 5번째 해에 1월부터 출시가 가능합니다. BDM 리제르바급은 오크 숙성 2년, 병 숙성 6개월을 포함해서 최소 60개월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최소 오크 숙성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원래 3년인데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995년 빈티지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최소 오크 숙성 기간이 줄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크 숙성 기간을 줄인 것일까요? 역시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와인의 스타일 때문에 이것도 바뀐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과일 풍미가 풍부하고 마시기 편한 와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크 숙성 기간이 좀 더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BDM 같은 경우는요, 상황에 따라서 DOCG가 아닌 DOC로 낮춰서 와인을 출시합니다. 그러면서 로스토 디 몬탈치노로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빈티지가 좋지 않거나 나무가 매우 어린 경우에도 이렇게 낮춰서 출시합니다. 최소 숙성 기간은 오크 숙성과는 관계없이 12개월을 하면 됩니다. RDM, 로스토 디 몬탈치노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자면요, 중저급의 포도를 이 RDM으로 따로 만들고 좋은 급의 포도는 BDM, DOCG로 만들기 때문에 BDM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RDM용 포도를 따로 재배하고 따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몬테풀치아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몬테풀치아노는 지역 이름도 있고요, 포도 품종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루쪼 지방을 얘기할 때 그 포도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몬테풀치아노는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포도 품종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노 노빌레 몬테풀치아노 DOCG의 경우는요, 플루노리오 젠틀레, 이것 또한 산지오베제의 클론 품종입니다. 이 품종을 70%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오크통 숙성 12개월 이상을 포함해서 24개월 숙성이 필요합니다. 리제르바급은 오크통 숙성 12개월을 포함해서 36개월 숙성이 필요하고요. 비노 노빌레 디 몬탈치노 DOCG도 BDM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낮춰서 DOC로 출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스토 디 몬테풀치아노 DOC입니다. 최소 오크통 숙성 6개월을 포함해서 12개월 이상 숙성해야 되고요. 또한 몬테풀치아노의 경우 빈산토라는 스위트 와인도 유명하거든요. 말바시아, 그레케토, 트레비아노 등의 청포도 품종을 12개월 이상 건조시키고 작은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시켜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해안지대는요, 토스카나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평야지대고요, 바다의 미풍 위에서 냉각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슈퍼투스칸으로 불리는 와인이 탄생된 지역이고요, 보르도의 적포도 품종 및 다수의 국제포도들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슈퍼투스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로 국제포도 품종과 토착 품종 혼합해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예전에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만 중요시하는 와인의 법 때문에 와인의 등급을 IGT나 비노데 타볼라 등급으로밖에 출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품질은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품질의 와인을 무작정 낮은 등급으로만 두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볼게리 DOC, 마렘마 DOC 같은 PDO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등급은 이탈리아 품종이 아닌 국제 품종만 가지고도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볼게리 DOC를 예로 들면요, 산지오 배제는 최대 70%까지, 그러니까 7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카베르네 소비뇽은 10%에서 80%, 멜로는 최대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기타 레드 품종은 최대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렌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최소 24개월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요, 볼게리 사시가이아 DOC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시가이아는 최초의 슈퍼토스카나로 얘기되는 와인이죠. 이건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DOC 등급을 지닌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국제품종이 나와서 DOC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은 토스카나의 북부지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카르미나노 DOCG가 재밌는 게요, 국제품종 블렌딩을 허용한 최초의 DOCG였던 거예요. 산지오 배제 50%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배럴 숙성 8개월을 포함해서 20개월 이상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시는 포대를 재배한 후 2년 후 6월부터 출시가 가능해요. 또한 리제르바는 오크 배럴 숙성 12개월 이상을 포함해서 36개월 이상을 숙성해야 하는 와인입니다. 국제 품종을 사용한 최초의 DOC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본 거고요. 저도 카르미나노 DOCG는 직접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와인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이탈리아 중부의 다른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